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문화일보 실론에 말이죠. 김정호 논설고문 아주 훌륭한 언론인이죠. 정말 날카롭고 상식과 그 통찰력, 그 아주 칼 같은 그런 그의 논설이 아주 재밌는 논설이 아니고 아주 실질적인 이 정부를 위해서 충고하는 논설이 나왔습니다. 논설 고문이 실론으로 이걸 냈는데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1년 남았다 이거죠. 이제 1년밖에 아닙니다. 아, 정말 어떻게 이 세월을 4년을 지났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4년 전과 지금하고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국민의 자유가 많이 유보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까지도 벌어졌다고들 언론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논설위원은 어떤 신문사 논설위원은 K모 논설위원은 자유를 빼앗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 대통령이 남은 1년은 상식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제목의 그 김정호 논설고문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 단체, 조직 등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 가지고 이제 얘기를 설명하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가 있고 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만인 존재가 또 그래야 되고 또 한시라도 빨리 없어져야 할 사회학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재수 없는 그런 존재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조직 등을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부류 있는 거 우리는 항상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국가사회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존재.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 그 다음에 한시라도 빨리 사라져야 할 사회악으로 맞닥뜨리기만 해도 재수없는 존재 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나가 이 첫 번째 존재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삶의 덕목이고 단체와 또는 조직과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교육의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공산주의 사회라든가 뭐 속된 말로 빨갱이 사회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죠. 당성만 강하면 되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이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 또 있어도 좋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내 덕목을 쌓겠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존재가 되도록 굉장히 애를 쓰게 된 건데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는 더더욱이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큰 일을 조그만 필요하고도 충분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감, 그게 사명감입니다. 근데 이 월급을 받는 공직자 중에서도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 김정은 논설 고문은 그렇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여는 상징 이벤트로 지난 1일 공군 지휘 통제기 피스아이라고 이렇게 비행기 타는 신문에 크게 났죠. 비행기 타가지고 이렇게 아래 하늘 창공에서 아래 서울항공을 내다보는 그것을 그 사진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사 태비 태세를 점검도 하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것 이거는 아주 멋있었습니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가 그런 강력한 안보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1월 1일 피스아이를 타고서 이렇게 서울 상공을 하면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또 안보를 갖다가 안보 의지를 다지고 하는 절실한 그런 상황이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한 것은 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상생의 힘을 또 강조했습니다. 아, 어쩐 일인지 기분이 참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군요. 그리고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신년사를 했습니다. 이번 신년사 말 자체가 틀렸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옳습니다. 말 자체가. 이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 말은 말인데 말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관건은 실질인데, 실질이란 건 실제로 그렇게 그 말과 행동이 똑같아지길 바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 글을 쓴 김정호 논설주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방향과 내용이 그동안 지금까지 이 정권이 해왔던 그 반상식적이라든가 몰상식 이런 부분 그대로라면 국가와 국민의 삶은 더 망치고 더 비참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5년을 돌이켜보면서 과거와 다른 그런 정말 1년을 깨끗하게 보내달라는 그런 소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5년 임기는 2022년 5월 9일 딱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식으로 얘기하면 1년 실질적으로 대통령직 수행하는 것은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입니다. 남은 임기가 실질적으로 1년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남았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저로 떨어졌다고 언론은 얘기하죠. 또 어저께 부정평가 리얼메타에 의하면은 어저께 부정평가가 61점 얼마를 기록을 했죠. 통상적으로 부정평가가 55%를 도달할 경우에는 레임덕에 들어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레임덕에 안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레임덕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수치에 기준 수치에 따지고 보면 말이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내년 3월 9일이니까 남은 임기가 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자 보십시오. 안보 포기했죠. 경제 붕괴했죠. 법치 파괴 등으로 나타난 우리 그 대한민국 일상의 그 참담한 실정을 솔직하게 자인하고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상식부터 찾아서 이제 상식 정치를 해달라 하는 것이 이 김정호 논설주간이 쓴 그 글의 아마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고 굴종하다 못해서 김여정 요구에 따라서 대북 전단 뭐 처벌하는 거 금지법까지 강행해가지고 세계의 지금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미국 청문회에서도 부를 겁니다. 대한민국 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계 인권 국가들, 자유주의 국가들 얼마나 지금 말이 많습니까? 이인영이가 한 일이 그런 일이고 이인영은 누가 시켰겠습니까? 대통령 하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법치농단 비판을 자초한 것도 반상식의 아주 극단적인 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의 혐의도 거침없이 수사하려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아주 불법 절차까지 반복 동원해가지고 징계를 거듭 시도하고 또 그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한 법원까지 공격을 하고 또 그러다 못해가지고 그냥 급기야는 검찰청 폐지 입법까지 추진하고 이게 바로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을 들매었습니다. 소도 웃을 일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입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치권력으로부터 항상 얘기지만 명실상부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수사도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독립과 중립.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명실상부한 독립과 동시에 중립이 돼 있어야 된다. 수사도 그런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소위 개혁의 상식적 개혁의 요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정권 부정 비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차단하고 또 인사 학살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갖다가 좀 개선시키지 않고 거꾸로 개혁을 시키고 이게 한다고 이게 개혁이냐고 이거는 그걸 한다는 거는 개악이죠. 개악. 그걸 개혁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없습니다. 그 계약의 실행에 앞장서느라 국가관리시설인 동부구치소 수용자 40%가 뭡니까? 50%죠. 50% 이상이나 코로나 50% 지금 육박하는 그 숫자 47%인가 그 정도죠. 거기에 육박하는 지금 현재 감염되도록 그렇게 방치한 추미애 장관의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난 12월 16일 윤 총장 직무정지 2개월 징계를 제청하니까 대통령 사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추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서 추미애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히 감사한다. 그러고는 후임 후보는 추장관 폐악에 맞장구 쳐온 그것도 정치 중립과 거리가 좀 멀다는 그 여당 현역 의원 있죠. 잘 아시죠? 박범계 지금 형사 피고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 형사 피고인을 또 지명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종호 논설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그 성범죄 때문인 오는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한 당헌까지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드는 그것까지 또 꼼수로 바꿔가지고 후안무치하게 후보를 또 내는 그런 민주당이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방조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문 대통령의 모두 반상식 아니냐. 대통령이 허가 안 했으면 그걸 누가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자칭 대깨문 세력만 바라보는 우리끼리 국정 비판이 나온 지가 이미 오래됐다고 신랄하게 이 김정호 논설 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이 사임이 무슨 종교 교주도 아니고 범죄 조직 무슨 보스도 아니고 무슨 뭐 갓파더도 아니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식 중에 상식마저 끊임없이 자꾸 거스르니까 이 대깨문이라든가 이런 세력에 휘청거리고 요 며칠 전에 한번 보십시오. 당대표라는 민주당 그래도 대표고 대선 후보 지금 예비 후보 아닙니까? 민주당에. 그분이 총리까지 한 분이고 이 당대표를 맡은 분을 그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딱 나오니까 그냥 그걸 한번 말 한번 띄웠다가 그냥 박살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팬덤이 있습니까? 이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대깨문들이 지들이 정치합니까? 대깨문 세력이 무슨 세력입니까? 성분조사 한번 해보시죠. 그럼 국가에서 한번 성분조사도 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뭐하는 사람인지, 뭐하는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얘기를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이렇게 띄웠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온통 씹어 돌리고 너 나가고 추미애가 와야 된다. 추미애가 앞으로 이래 대선돼야 된다. 대선에 나가야 된다. 이런 몰상식한 이런 대깨문들한테 휘청휘청 하다 보니까 또 쑥 들어갔습니다. 왜? 무서우니까요. 무서우니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무섭다 안 무섭다 두 가지가 아닙니까? 안 무섭다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무섭다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직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도 아닙니다. 범죄 조직의 보스도 아니라는 바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깨문 세력만 바라보는 우리끼리 국정 비판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상식 중에 상식마저 끊임없이 거스른 탓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이 김종호 논설 고문은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말이죠. 참 좋은 신년사를 했어요. 소중하게 튀어낸 아니 요번에 아까 그러니까 2021년 신년사에서는 이 피스아이를 타면서 상생 얘기를 하고 뭐 국가 안보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덕담을 많이 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말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실천이죠. 지난해는 대통령의 그 첫 이벤트로 첫날 이벤트로 경남 구리시 아차산에 올라가지고 해맞이하러 와 있던 시민들에게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됐으니 여러분 운수 대통한 거 아닙니까? 지난해 그 변화와 열매는 과연 뭐였나? 운수 대통했다고 여길 시민이 뭐 있나? 에? 일부라도 있기는 했는가? 올해도 상식을 찾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을 떠올리기만 해도 짜증이 날 것이다. 이렇게 김종호 의원은 아주 첫날을 비교합니다. 작년 첫날과 이번 첫날. 이번 첫날 말은 참 좋았는데 과연 실천을 해줄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죠. 안 그러면 짜증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견주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농단 정황도 퇴임 후에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 어? 그런 주장이 또한 더 확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2016년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2018년 확정된 박 전 대통령 얼마나 억울합니까? 총선 공천에 그 당시에 당대표 대통령 다 과거에 많이 다 그랬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처벌을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홀로. 그래서 오는 14일 대법원 제3고심에서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등 추가 최종 선고가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김종호 논설 고문은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동안 상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하에 글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내용들을 오늘 강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니 경제니 이런 붕괴가 된 것도 법치 파괴도 다 반상식, 몰상식에 기인돼 있고 그 자초한 실정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깨문에 그런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놀고 있는 그런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1년 상식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제하에 김종호 논설 고문, 문화일보 논설 고문이 글을 쓴 것을 한번 읽고 함께 서로 공유를 그냥 해봤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